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독일 쾰른에 위치한 토요타 뮤지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토요타가 가지고 있는 70대의 컬렉션들, 아주 역사 깊은, 유서 깊은 차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인데 아무한테나 공개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차들이 있는지 함께 샅샅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앉아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세요. 첫 번째로 이 공간에서 둘러볼 공간은 제 뒤로 서 있는 모터스포츠 공간입니다. 여기 서 있는 차들 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F1카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가 옛날에 2009년에 철수할 때까지는 그래도 F1에서 꽤 이름을 날리던 회사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토요타가 출전했을 때 쓰던 그 F1카를 전시해놨다는 거. 이 F1카만 살펴보더라도 일본이 모터스포츠에 얼마나 큰 족적을 남겼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레이스카들을 보면 이 색깔을 칠해놓잖아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색깔은 흰색에 이렇게 빨간색들이 같이 있는, 정확히 말하자면은 흰색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게 일본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을 쓰고, 영국 브랜드 로터스나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에는 브리티시 그린을 사용하죠. 그런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물로 보니까 이때 당시에 F1카가 얼마나 낭만적이었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옛날 F1카다 보니까 여기에 안전장치로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장치들도 보이지 않죠. 얼마나 낭만적이면서 동시에 또 위협적이었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년대의 네구레스 차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개량을 거쳐가지고 좀 노하우가 쌓인 다음에 토요타가 한동안 그 네구레스 무대에서 좀 괄목할 만한 성적을 많이 냈었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토요타가 적극적으로 네구레이스에 도전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나 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술적인 요소들은 토요타가 많이 참여를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WRC 이런 부분에서는 토요타가 좀 일찍이 많이 도전을 해가지고 좀 성적을 내긴 했었죠. 지금도 유명하죠. F1의 카를로스 사인츠라고 하는 선수, 옛날에 페라리 드라이버였었고 지금은 윌리엄스로 이적을 한 그 선수인데, 그 선수의 아빠도 모터스포츠 드라이버였던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차를 몰았던 드라이버, 이 랠리 무대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선수였는데 바로 이 토요타 차를 타고 랠리 무대를 누볐었다는 거. 토요타 2000 GT 지금 제 바로 뒤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율 진짜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수프라 디자인이 이전의 수프라와 닮은 지점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이 2000 GT에서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가져왔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고, 이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팝업식으로 되어 있는 헤드램프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추가적인 팝업 램프가 숨어 있는 것들을,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고, 여기 앞에 힌지 부분도 이 보닛이 이렇게 앞으로 열리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힌지가 여기에 있는데 힌지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요즘의 자동차 보닛 힌지 이렇게까지 만드는데 잘 없잖아요. 지금 이 차 보면은 요소가 이렇게까지 다 고급스러워요. 모든 요소가 이렇게 메탈로 되어 있고, 만듦새 같은 것들 지금 봐도 되게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펜더에 달려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배지, 그리고 아래쪽 이거 뭔지 궁금해 하시죠? 그리고 차가 상당히 작아요. 지금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허리춤까지밖에 오지 않는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고, 이 당시에 이제 재밌는 일화들이 있는데, 존 코네리가 007의 주인공이던 시절에 그 주인공 차로 활용했던 적이 있답니다. 근데 존 코네리가 상당히 키가 크기 때문에 이 쿠페형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탈 수가 있었는데 내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루프가 없는 카브리오 버전을 가지고 영화 촬영을 다시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루프 라인이 낮은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런 낮은 루프 라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천장 전고를 높이기 위해서 더블 버블 루프라 그래가지고, 이 디에로 라인 보니까 되게 독특한 거를 딱 볼 수가 있는데, 요즘 나오는 수프라 라인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수프라가 2000 GT 디자인을 따라했다는 게 완벽하게 맞네요. 뒷모습도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가 잘 되어져 있다는 거. 실내는 좀 더 대단한데 실내 진짜 예쁘지 않습니까? 앞에 나무 진짜 실제 원목을 저렇게 사용해가지고 한 부분들, 그리고 앞에 이런 대시보드들도 전부 다 이건 플라스틱이네. 근데 부드러운 소재의 플라스틱이에요. 지금 만져봐도 경화되지 않아가지고, 그 이외에 만져지는,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부분들은 고급 가죽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저 스티어링을 보면은 진짜 옛날 스포츠카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스티어링 휠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저희 기어 노브, 그리고 라디오도 있고,
그리고 각종 계기판, 뭐 시계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 앞에 독특하게 생긴 지팡이 모양의 장치들은 이 사이드 브레이크인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의 기술력으로, 디자이너도 심지어 일본인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토요타가 기술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앞서 있던 생각을 많이 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차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나온 셀리카 GT입니다. 이 만들어진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예쁜데, 그 당시 미국 스포츠카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그란 헤드램프 이렇게 두 개 똥똥 튀어나온 것들이나, 그리고 반듯하게 이어지는 보닛, 이렇게 팬더가 온폭 튀어나와가지고 휠아치를 만들어주는 부분, 그리고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휠과 타이어, 아마 저 휠과 타이어는 레이싱 버전으로 다시 개조가 된 것 같고, 이 앞에 범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레이싱 버전으로 조금 개조가 돼 있는 버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런 루프 라인이나 이제 패스트백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디자인의 스포츠카들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예쁜데? 이런 창틀 라인, 지금 비필러 없이 깔끔하게 뚝 떨어지는 쿠페 라인들, 그리고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문 이렇게 철컹철컹 이렇게까지 기계적인 느낌. 이 당시 차들이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차가 이렇게 작아 보이더라도 실제로 앉았을 때 크게 좁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상징적인데 딱 운전하기 좋은 자세를 연출해 줍니다. 가죽 같은 경우에도 요즘보다 오히려 좋은 가죽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여기 스티어링 휠에 쓰여진 가죽 같은 것들도 여전히 뭐 오염이나 벗겨짐 같은 거 없이 잘 사용해져 있고, 그리고 앞에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도 가죽 같은 거 여전히 꽤 고급스러운 질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리고 계기판, 이런 레이싱에 필요한 계기판 같은 것들도 70년대 만들어졌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기능적으로 잘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되게 웃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사이드미러가 진짜 굉장히 작아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 화면 크기도 안 돼요. 그리고 기어 노브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옛날 스포츠카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기어박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가운데 센터 터널 공간이 그렇게 좁지 않아요. 그래서 스포츠카라고 하더라도 이 공간 자체가 좁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 나오는 스포츠카들은 이 기어박스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실내 공간이 좁아지는 그런 느낌들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 다음에 나온 셀리카, 이것도 셀리카 GT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셀리카라고 합니다. WRC에 출전하는 차의 원형이 됐던 셀리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토요타 드라이버로 활약했던 칼로스 사인츠를 위한 특별 에디션으로 제작됐던 셀리카 GT라고 해요. 이 당시에 유행했던 팝업식의 헤드램프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터보를 장착했기 때문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뚫어놓은 보닛 구멍도 볼 수가 있고, 루프 라인이나 철판 가공 능력 같은 것들도 요즘 현대적인 측면으로 진일보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토요타 셀리카라고 예쁘게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진짜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제 뒤에 있는 토요타 세라. 90년대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상상만 하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재주들이 있었어요. 일단 외모에서부터 둥글둥글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슬슬 보이죠? 뭔가 이상한 게 보이죠? 이 천장까지 이렇게 통째로 되어 있는 유리, 뒤쪽에는 타르가 톱같이 생긴 이런 커다란 통유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개방감이 진짜 미쳤다는 거. 그래서 이걸 문을 어떻게 여냐? 이렇게 해서 버터플라이 도어로. 야, 뽕에 취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토요타가 어디까지 내달렸던 자동차 회사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수리비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사고 났다 그랬을 때 뭐 구할 수나 있나? 그래서 여기서만 보더라도 개방감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앉아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앉아있는 키가 굉장히 큰 성인 남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차인데 제가 앉아있어도 머리 공간 괜찮죠? 이 당시에 나온 차들이, 옛날 차들이 특히 머리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로웠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앉아있더라도 이렇게 머리 공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 차 전체가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진짜 미쳤습니다. 물론 이렇게 실내에 있는 디자인, 인테리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옛날 차 같습니다. 여러 요소들이 그렇게 보여요. 근데 하지만 이 머리 위로부터는 지금도 느껴보기 힘든 수준의 개방감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 뒤쪽을 보더라도 지금의 911 타르가와 비슷한 사이즈의
사이즈의 뒷유리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신기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툭툭 튀어나와 있는 스피커들 보이죠? 이게 다 순정이에요. 이 당시에 이 차를 처음 만들 때 고급스러운 옵션들로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 사운드 시스템 조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했다 그럽니다. 당시 기준에도 그렇고 아마 지금 들어도 꽤 인상적인 사운드 시스템, 음질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놓칠 수 없는 차가 지금 여기 센츄리가 있는데, 지금 이 차는 더 신기한 거는 운전석이 지금 왼쪽에 있어. 운전석 왼쪽에 있는 센츄리는 정말 귀한 차인데 이게 일본 밖으로 팔렸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센츄리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 안에 가죽, 대시보드 전부 가죽이고요. 실제 원목이고요. 소재감 같은 것들 진짜 미쳤습니다. 천장 같은 것들도 굉장히 부드러운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놀라운 거는 이 시트 가죽의 소재 질감인데, 요즘에 최고봉으로 꼽는다는 세미아닐린 가죽보다 더 부드러운 그런 소재감을 가진 가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폭신폭신하고요. 이 전자장비 같은 것들도 모두 다 전동으로 움직이고요. 도 잠금 버튼,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 그리고 안전벨트, 이건 뭐야? 안전벨트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가 보다. 이것조차도 다 전동으로 하고요. 히팅 시트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 손잡이도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 가죽, 그리고 문을 여는 거 이렇게 엽니다. 근데 이 차의 진짜 핵심은 이 뒷자리니까 이렇게 두꺼운 시트 구성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위에 있는 거울 같은 거, 이 위에 손잡이 같은 것도 이렇게까지 두껍게, 그리고 가죽을 폭신폭신하게 덧대 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진짜 벤틀리 이상의 뺨치는 소재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버튼 감각들, 이런 소재 감각들 진짜 고급스러움의 끝판을 보여줍니다. 좌석이 밖에서 보기에 좁아 보였는데 막상 앉으면 굉장히 편한 게, 이 소파 길이가 굉장히 길고 폭신폭신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머리 공간도 그렇고 이 아래쪽의 공간도 그렇고 생각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프라이빗한 느낌도 살짝 나는 게, 지금 에어컨 송풍구가 이렇게까지 높게 솟아 있어요. 1열과 2열을 극명하게 분리시켜주는 그런 공간감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만을 위한 사람을 따로 고용했을 경우를 가정한 차라고 보는 거죠. 이 센츄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 토요타가 12기통 엔진을 넣었던 유일한 차종이죠. 이 12기통 엔진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전 세계 자동차 역사를 통틀어도 12기통 엔진을 만든 회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일본은 이 센츄리에 12기통 엔진을 넣으면서 기술력을 여기서도 자랑을 했던 브랜드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뒤쪽으로 있는 차들은 좀 대중적인 버전으로 옛날 모습을 보여주는 차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SUV죠. 굉장히 동글동글 귀여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차 이름 놀랍습니다, 여러분. 라브4. 그 패밀리 SUV의 원형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앉았을 때 쾌적합니다. 쾌적해요. 작은 사이즈의 SUV가 왜 인기를 끌었는지 이때부터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인 남자가 앉더라도 머리 공간 이 정도가 남고, 당연히 인테리어 같은 거는 그 당시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아날로그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렇게 위쪽에 뭔가 수납 공간도 있고 컵홀더도 야무지게 있고, 이 뒷공간도 의외로 앉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고, 도어는 지금 투도어지만 이 2열 공간을 위한 썬바이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레저 활동을 본격적으로 즐기게 만들어 놓은 낭만적인 측면의 요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 창문도 저렇게 열려가지고 재밌어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차는 토요타 크라운인데, 이때 당시에 크라운은 고급차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잖아요. 그래서 철판 접는 기술이나 차의 단단한 정도나 이런 것들이 남달라요. 문을 열고 닫는 느낌, 그리고 안에 있는 고급 장비들, 인테리어 디자인, 이런 전자장비, 품격, 이런 것들이 지금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토요타 크라운은 대중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분명히 크라운은 고급차였기 때문에 이런 고급스러운 면모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둘러봤는데, 급하게라도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토요타 모습을 좀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